우리 성빈이가 분명히 안 듣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빈아, 도형의 이동 그거 수업 다시 듣기 안 했죠? 그럼 우리 성빈이를 위해서 잠깐의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이동을 배웠습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크게 두 가지로 배웠어요. 무엇의 이동과 무엇의 이동으로 배웠죠? 대칭이동. 그건 이제 다른 카테고리고 이제 대칭 이동은 나중에 배운 거고, 평행 이동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점의 이동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도형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의 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이동시키는 거. 예를 들면 뭐 3,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성빈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맞아요. x좌표에 1을 더해서 몇 컴마? 4컴마. 그리고 y좌표에 2를 더해서 3. 이렇게 만드는 게 점의 이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 도형?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어떤 것들이죠?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직선의 방정식의 그 직선 또는 이렇게 생긴 거 뭐예요? 곡선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포물선. 포물선은 몇 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포물선은 2차 함수. 그리고 최근에 배운 원. 그치? 요런 것들이 도형입니다. 직선, 포물선, 원. 그런 것들은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치? 뭐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쓰면 이런 게 이제 직선이라는 도형을 나타내는 식인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을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고 싶을 때, 요때는 어떻게 했었더라? 요때는 점의 이동과 조금 다르죠? 그죠? 요때는 하나를 어떻게 했죠?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x자리에 무엇을? 아니? 도현이가 말해주잖아. x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벌써 까먹었니 하느라? y자리에 뭘 대입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였어요. 성빈아,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다 그러면 x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x 빼기 1을 넣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가 1만큼 옮기고 싶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x 빼기 1을 넣는 거야.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고 싶으면 y가 있던 자리에는 y-1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고 플러스 3괄호 y-2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으로 넘어와가지고 대칭이동은 크게 네 가지 종류를 배웠다. 하영이가 얘기해볼게. 대칭이동 뭐 대칭 있었죠? 아니? x축 대칭, 또? y축 대칭. 그거 y는 x.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원점. 그렇지. 원점 대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 다 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3,5라는 점이 있었다. 그럼 이 3,5를 주어가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떤 변화가 생겼었죠? y 좌표에 여기에 3,5라는 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점을 x축이면 요거잖아.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대로 넘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띠리리리리 넘어가가지고 여기로 가지 않을까? 요 점의 좌표가 뭐일 것 같아? 그니까 x축 대칭을 시키면 무슨 변화가 생겨요?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래서 3,-1이 됩니다. 3,-5가 됩니다.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성빈아, y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될 것 같아? 얘를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뭘까? 그치. 그래서 몇 컴마 몇이 될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원아 원점 대칭을 시켰어. 3,5를 원점 대칭시키면 일로 가겠네, 그지? 여기쯤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뭘까? 그렇죠.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었고,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y는 x라는 직선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직선이죠? 요렇게. 그러면 이 3,5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여기로 와요, 여기. 요렇게 되면은 좌표에 무슨 변화가 생겼었더라? x 좌표랑 y 좌표가 서로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3,5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5,3으로 바뀌었었어. 그치?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이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똑같아요. 적용되는 규칙이 똑같아가지고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도요. 얘랑 다를 게 없습니다. 보세요. 214페이지가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자, x축 대칭을 시켰더니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원래 y가 있던 자리를 뭘로 바꿨어요? 요렇게 마이너스 y로 바꿨어. 아까 점의 이동을 할 때도 x축 대칭을 시키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치 성빈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도형의 이동을 할 때도 x축 대칭을 시키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변화가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y축 대칭을 시키면 이제 누가 바뀔까? x가 바뀌겠지? x가 있던 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요. 원점 대칭 시키면 같이 바뀌겠죠? 그죠?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뀌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x, y가 서로 바뀌는 거야. x가 있던 자리가 y로 바뀌고 y가 있던 자리가 x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도형의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해볼게요. 4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41번에 있는 예를 우리 네 가지 대칭을 다 시켜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친구를 내가 x축 대칭을 시킨다. 자, 하영이가 해볼까?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무슨 변화가 생기지, 하영아? y 부호 바뀌고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y는 y의 부호가 바뀐다며. EX 제곱. y의 부호가 바뀐다며. 네.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요라는 표현보다는 y가 있던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y가 대신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식에서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꿔서 부르면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EX 2x 제곱. 제곱? 마이너스 x. 그렇죠. 근데 이렇게 냅두기는 좀 그렇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보기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게 x축 대칭을 시킨 결과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켜볼게요. y축 대칭. 하늘이가 해보자.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x가 부호가 그치?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 그럼 y는 하고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2x 제곱. 자,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x 위에 뭐가 있어요?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x로 바꾸더라도 마이너스 x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제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럼 그냥 뭐라고 써야 돼? 요거는 2x 제곱이라고 써야 돼. 근데 그 뒤에 이 마이너스 x 이거는 어떻게 될까?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그럼 요거는 뭐라고 써야 돼? 여기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그 마이너스하고 요 x 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아니야? 네. 마이너스 두 개가 만났잖아. 플러스. 플러스 x를 써야지 여기는. 이렇게. 그지? 이게 y축 대칭의 결과물이고요.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경빈이가 해볼게요.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경빈아? 마이너스 y는
그쵸? 이거는 그냥 2x제곱이고 그렇죠. 뒤에는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도연아, 이대로 냅두는 건 조금 보기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마이너스를 쫙 곱해가지고 y는 뭐로 바꿔?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주어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니? 맞아요. x랑 y가 서로 바뀌어. x 자리에 y 들어가고 y 자리에 x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불러봐 주혁이가. 일단 우리 있는 그대로 부르자. 원래 y는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y 자리에 뭘 넣어야 돼 지금? 아까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켰을 때 이때 무슨 변화가 생긴다 그랬냐면 봐봐.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y로 바뀌었고 y가 있던 자리가 x로 바뀌는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도요. 그대로 여기 y잖아. y를 뭘로 바꿔야 돼? x로 바꿔. 그러면 x는 이렇게 써야지. x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돼? 2y제곱 마이너스 y 이거예요. 이거. 이게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형을 이동시켜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서 조금 더 대칭 이동 연습을 해보면 자, 215페이지에 53번으로 갈게요. 자, 53번은 어떤 문제냐면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시켜봐. 두 개를 연달아 해보라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먼저 시키래.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래. 요렇게.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 하영아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란 얘기야? 1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겨라? 마이너스 3만큼 옮겨라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러면 하영아 이 직선을 요렇게 옮기려고 그래. 근데 얘는 점이 아니라 도형이잖아요. 그죠? 도형의 이동이니까 내가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싶으면 이 x자리에는 뭘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x-1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빈이 아까 도형의 이동, 도형을 평행 이동시킬 때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싶으면 x자리에 뭘 넣으라 그랬지? x-1 넣으라 그랬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싶으니까 y자리에는 여원아 뭘 넣어야 되겠니? 그쵸. 요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졌느냐? x 빼기 1 마이너스 5 괄호 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평행 이동만 시킨 거예요. 근데 주혁아 평행 이동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알았지? 대칭 이동도 시키래요. 요 놈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야 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도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더라? 그죠? y 자리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y가 들어가. 그쵸?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그래서 자, 요 상황에서 자, 요 자리를 하느라 뭘로 바꿔주면 끝이야? x축 대칭을 시키면 끝인 거야. 그럼 x축 대칭을 시키면 아까 무슨 변화가 생긴다고요? 주혁아, 하늘이가 네 말을 안 들었대. 들었어? x축 대칭을 시키면 누가 누구로 바뀐다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만 싹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x-1 빼기 5괄호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죠. 전개시키면 x-1 더하기 5y 빼기 15는 0이니까 x 플러스 5y 빼기 16은 0이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죠? 성빈이랑 주혁이는 손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네. 써줘. 다 썼나요? 이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둘 다 시킨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본 거는 직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55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지금 평행 이동 시키는 양은 똑같아요. 요거는 계속 똑같이 평행 이동 시키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고 자, 이번에는 55번에서는 자, 얘를 아이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55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시켜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또 도형의 평행 이동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서영아,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x자리에 무엇을 넣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으면 x자리에 뭘 넣어? 그쵸? x-1을 넣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뭘 넣자? 그렇죠? y 플러스 3을 넣자. 그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 플러스 3은 x-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치? 성빈아,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한 상태야? 무슨 이동까지 했어? 평행 이동까지는 했어.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한 번 더 해야 답이야 이제? 그치,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니까 x자리에 뭘 넣고 x자리에 원점 대칭 할 거잖아. 원점 대칭 할 거면 x자리에 뭘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x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y 넣고 그걸 해줘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x자리에다가도 마이너스 x를 넣어주고요. 여기 y자리에다가도 마이너스 y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 3하고 여기 3은 어떻게 되지? 이거 그냥 사라지면 되죠, 그죠? 사라지면 돼. 그럼 남아있는 것만 써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있죠.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예쁘게 써주려면요 일단 이쪽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곱을 시키는 순간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의 제곱이랑 똑같을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써도 똑같은 식입니다. 그지?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냅두기는 또 뭐가 걸려? 요 마이너스도 없어지면 좋겠지. 근데 이거는 막 내 맘대로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가지고 제일 깔끔한 답은 y는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는 것이 제일 깔끔한 답이 되겠다. 이렇게. 그지? 이게 55번의 2차 함수를 평행 이동시키고 원점 대칭시킨 결과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7번으로 갈 건데요. 57번은 자, 이 평행 이동은 계속 똑같이 해요. 자, 근데 이 57번 문제에서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57번에 있는 이 도형은 주여가 무슨 도형이야 이거? 원이죠. 원을 이동시킬 때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경빈아,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지? 원이라는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심. 원의 중심. 그치? 원이라는 도형은요,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따라가면 돼요. 왜? 원은 평행이동을 아무리 시켜도 도형의 모양 자체는 똑같죠. 심지어 대칭을 시켜도 원의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을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서 그 중심의 점, 중심의 좌표, 그 점의 경로를 계속 따라가면 돼요. 점만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자, 얘의 중심이 얼마지 도현아? 0,0이지? 자, 그럼 해볼게요. 점의 이동이야. 이제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어. 그러면 하영아, 몇 컴마 몇으로 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쵸? 이거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점을 다시 한번 무슨 축 대칭을 한번 시키래요?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한번 시키래요. 그죠? 그래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자, 그러면 주혁아, 저 점은 몇 컴마 몇으로 갈까요? 그렇죠.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는 대칭이잖아. 그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x좌표, y좌표가 서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으로 갑니다. 그럼 이 점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원의 뭐인 거야? 중심인 거죠. 성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점이 막 이렇게 평행 이동도 되고 막 대칭 이동도 되고 그럴 건데 어차피 원이라는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의 중심의 좌표만 따라서 가보면 어떤 원이 만들어지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원은 중심은 여기에 있고 반지름은 원래의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반지름 얼마지 경빈아? 루트 5지?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원도 중심은 여기로 옮겨졌지만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야?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5짜리 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인 원의 방정식을 하나 쓰면 걔가 답이 되는 거죠. 여원이 불러봐. 원의 방정식. 중심이 여기에 있고 반지름이 요거인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은 원래 여기는 r이 아니라 r 제곱짜리잖아. 5. 그죠? 요렇게. 그래서 원을 이동시킬 때는 그 원의 중심만 따라가면 된다 라는 게 57번처럼 원을 이동시킬 때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딱 한 장 남았어. 자, 216번, 216쪽은 점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는 아주 쉬워요. 점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 0,0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내가 0,0을 3,1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 딱 보이지 않니? 이 몇 컴마 몇일 것 같아? 5,000. 어? 아니에요. 얼마? 6,2. 그렇죠. 보이나요? 하늘이 보여? 네. 왜 6,2지 하늘아? 그 길이가 설명이 안 돼? 네. 주여가 6,2라는 거 보여요? 왜 6,2지? 그러면 어. 3,1까지 어. 한 선과 어. 3
없는데.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그 변화량, 그러니까 길이하고 각도가 그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변화량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x좌표만 봐봐. x좌표가 0이었는데 3이 됐잖아. 그만큼 한 번 더 가면 되는 거죠. 0에서 3이 됐으니까 3만큼 커졌잖아. 그럼 한 번 더 3만큼 커지면 여기 도착하는 거죠. 그죠? y좌표도 마찬가지로 0에서 1이 됐으니까 1 커진 거잖아. 그럼 그만큼 한 번 더 커지면 여기에 y좌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는 온 만큼 한 번 더 간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 밖에 있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 여기 이제 P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자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에 대해서 반대로 다 넘겨서 여기다가 P 프라임 요렇게 대칭시키는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무엇과 좀 비슷한 그림이야. 오, 맞아.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나타내는 그림과 똑같아요. 자, 얘를 L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P라는 점을 P를 L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P'이다. 그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거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그림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분 P'이 있는데 선분 P'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직선 L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요 선분을 정확히 반으로 탁 쪼개면서 90도로 쪼개니까 이 L이라는 직선이 이 P'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나요?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하면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을 갖고 풀었더라? 그렇죠. 그걸 우리는 수직 조건이라고 했어요. 수직 조건. 또 하나는 기울기가 같다고? 그건 아닌데. 수직 조건 두 번째는 뭐지? 중점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직 이등분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었어. 이게 바로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얘를 여기 있는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똑같은 그림을 그릴게. 여기에 y는 x-2라는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반대로 넘겼어. 그럼 요 점의 좌표를 P'이라고 하고 얘를 A, B라고 할게요. 그럼 90도일 거고 여기 길이는 같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수직 조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수직 조건. 지금 여기 이 빨간 점선과 파란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서영아,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 뭐였더라? 수직이면 걔네들의 기울기가 같나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평행이죠. 평행 말고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의 어떤 조건이 붙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서영아? 기울기가 1짜리죠. 그럼 얘하고 수직인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수직 조건에 의해서 P'이라는 선분의 기울기는 하영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쵸? 그럼 우리 기울기 이거 구해볼까?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하지, 하영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알고 있다. 플러스 A. 뭐라고? 힌트?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2 마이너스 A.
그렇지. x값끼리 빼야지. 2-a분의 3 마이너스 B. 그렇죠. 3-b. 이게 기울기지,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가 그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얘를 좀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2-a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2-a를 곱하면 3-b는 자, 얘가 여기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겠고, 자, 넘겨서 정리하면 b를 넘기는 게 낫겠다. b를 넘기고 마이너스 2를 넘길게요. 그럼 이쪽이 5가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게 하늘아 무슨 조건에서부터 나온 식이야? 수직 조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슨 조건이 남았어? 중점 조건이 남았죠. 중점 조건. 자, 중점 조건이란 거는 간단합니다. P와 P'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거니까. 그지? 그 중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이 식에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그쵸? 중점 찾아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의 좌표 찾아볼까요? 중점의 좌표 P'의 중점. 뭐지, 성빈아? 그치.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야. 컴마 2분의 그렇지. 자, 이게 중점입니다. 그럼 그 중점을 이 직선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3 플러스 b는 2분의 2 플러스 a 더하기 아니 빼기 2입니다. 주혁아 어떻게 하고 싶어? 간단히 좀 만들고 싶잖아. 2를 곱해요. 그럼 3 플러스 b는 2 플러스 a 마이너스 4니까 그죠? 넘겨서 정리를 조금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5가 되겠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자,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도현아 어떻게 하고 싶니? 둘이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 그치? 연립방정식이니까 가감,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고 싶죠? 지금 더해도 괜찮고 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 응? 뺄까? 보통 더하는 게 편한데. 더할까? 네, 더할게요. 더하면 이쪽 얼마 돼? 1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b하고 없어지겠죠? 2a가 10이 되니까 a는 얼마야? 5가 되겠고 a가 5면은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여기 지금 대칭시킨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 거다? 5,0인 거다. 그쵸? 아까 a, b라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5,0이 이 점의 좌표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 저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건 좀 복잡한데 그 수직이등분선인 것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에 그거 특강 그 이름 썼나요? 저 1등으로 썼어요. 근데 너희 둘은 봤어. 써서? 벌써? 서영이 썼어? 어디다 쓰는지 알아, 서영아? 몰라? 거기 4층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왼쪽에 쫘라라라 뭐 붙어 있잖아요. 거기 유리에 붙어 있는데 거기 특강 중에서 수학 하라고 써 있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학 하. 네. 거기다가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름이 없으니까 휑하단 말이야. 빨리 써줘. 예. 특강이라는 거는 본 수업에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평일에 하던 이 수업들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평소에 하던 수업 유지가 되고 거기에 추가로 1시 20분이었나? 그때부터 추가로 이제 수업을 더 하는 거죠. 언제요? 방학 동안. 날짜가 그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5일 하고요. 이게 월화수목금이거든요. 맨날 나와요. 그죠? 이 5일 동안은 매일 하는 거죠. 5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그 다음 주 8월 며칠이더라? 왜 일주일 쉬어요? 여기 학원 방학이 있어요, 요즘에. 근데 학원 방학이 일주일은 아니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가 학원 방학이거든요. 그럼 그때 쌤 못 봐요? 못 봐요.
여기 학원 방학입니다. 그래서 요주 빼고 언제지? 8월 그럼 7일인가?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이렇게 총 10일입니다. 총 10일 동안 특강을 하는 거고 요 10일 동안에 우리가 수학 하를 한 바퀴를 다 돌 거예요. 좀 간단한 걸로 해가지고 가볍게 한 바퀴를 돌 건데 이게 가볍게라도 한번 배운 거랑 아예 생판 처음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어요. 배우는 입장에서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한번 돌려놓으면 그래도 홀라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얼마 안 돼가지고 짧기 때문에 그때마다 네. 맨날 봐요. 그렇죠. 하루에 막 5시간씩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특강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름 좀 써줘. 그러니까 네. 알았죠? 5번 써도 돼요. 한 번만 쓰세요.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개념 이해가 정확하게 될까 잘 모르겠어. 이게 좀 어떤 친구들은 딱 들으면은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한 2번, 3번 설명해줘도 잘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이제 뭐 x축이라고 할게요. x축이 있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x축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x축 위에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자,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P 더하기 BP 요곳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A, B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P는 움직일 수 있어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서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P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P가 여기 있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P가 움직임에 따라서 AP, BP가 계속 바뀌는데 자, 과연 AP 더하기 BP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얘를 어떻게 푸냐면요. 봐. 자, 얘를 풀 때 먼저 두 점 중에서 X축에 더 가까운 점을 하나 골라가지고요. 얘를 요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대칭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얘를 A'이라고 잡고요. 그 A'에서부터 B까지를 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A'B라는 선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A'B의 길이가 곧 답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가 90도면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 한번 해보고 여기를 P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AP의 길이하고 A'P의 길이는 어떨까? 이거 무조건 같죠. 왜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똑같이 생겼잖아. 합동이잖아, 합동. 그래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자, AP 더하기 BP를 찾는 것은 얘를 요렇게 바꾸어서 찾아도 똑같아. 어차피 AP하고 A'P는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값을 찾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보세요. 만약에 P점이 여기가 아니라 P점이 약간 옆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P는 어떻게 돼? 요거가 되죠. PB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A'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빨간색으로 가는 거랑 파란색으로 가는 것 중에 뭐가 당연히 길이가 짧아요? 빨간색이 당연히 가깝죠. 왜냐면 파란색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꺾어서 간다는 건 돌아가는 거고 빨간색은 다이렉트로 쭉 가는 거니까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코스 아닌가? 그쵸?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P가 여기가 아닌 옆으로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꺾어서 가는 거야. P가 정확하게 이 지점에 있어야 A'부터 B까지 직선으로 쭉 선분으로 쭉 연결해야 그래야 요거 더하기 요거가 가장 짧은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점 하나 대칭시키고 그 점부터 반대편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원리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면 너무 좋고 만약에 뭔가 알 듯 말 듯 해요. 그러면 일단 방법만 외워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세요. 방법을 외워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한번 볼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A, B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아까 설명한 방법 그대로 할게요. 자, X축 위에 점을 하나 잡으라 그랬죠? 그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나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X축에 좀 가까운 A를 대칭시킬게요. A를 X축에 대해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또로로로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오겠죠? 여기 올 겁니다. 여기를 A'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주여가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었잖아. 여기는 얼마일까?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요 점부터 요 B점까지 그냥 어떻게? 그쵸. 쭉 이어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가 곧 이 문제 답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B라는 점의 좌표는 1,3이었으니까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만 계산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지? 자, 하늘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4 루트. 4 플러스 근데 4는 어디서 났죠? 마이너스 2제곱 얘를 그냥 제곱해요? 이 아니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잖아. 네 그러면 요 놈의 x좌표랑 요 놈의 x좌표의 차이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제곱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이랑 1이라는 값이랑 얼만큼 차이 나죠? 3이요 3 차이 나잖아. 3의 제곱이야.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4의 제곱이지. 그러면 얼마야? 25 5요 5죠. 그쵸? 5가 그냥 답인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X축을 한번 찍고 간다? 그러면 X축 대칭시키면 되고, 또 옆에 있는 문제 보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Y축을 한번 찍고 가야 돼요. Y축을 찍고 간다? 그럼 Y축 대칭 한번 시키시면 됩니다. 옆에 69번도 해볼게요. 자, 1,1이 있고요. 1,1이 있고 2,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Y축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Y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이니까 Y축 대칭을 한번 시킬 거야. 그러면 Y축에 가까운 게 편하니까 A라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Y축 대칭을 한번 시킬게요. 여기로 오겠네요. 여기로 왔어. 여기를 A'이라고 할게요. 그럼 하영아 몇 컴마 몇이지 여기? 마이너스 1,1. 그렇지. 그럼 대칭 시켰으면 이제 어떻게만 하면 돼? 그냥 쭉 이으면 돼. 쭉 이어가지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이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영이 해볼까? 3제곱 플러스 음. 2제곱 이 아니라 4제곱 4제곱에다가 루트 루트. 자, 또 얼마야 그러면? 5 또 5네.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맞죠? 요것이 그 최단 거리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우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수학
상을 마무리를 한 거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그 집합을 살짝 맛보기를 할 거예요. 집합을 살짝 맛보기를 하고 일단 요 프린트는 목요일 날까지 요 프린트는 끝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프린트 말고 지금 한 것만 개념 프린트만 끝까지 좀 풀어오시고 자, 저는 잠깐 집합을 살짝 나가보도록 할게요.